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제 청문회가 한창이시던 시간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대상이라고 하면서 네 분의 의원 실명을 예. 공개를 해서 이게 상당히 좀 파장이 큰 것 같은데 놀라셨겠습니다, 의원님도. 예. 저희는 인사청문회 하다가 네. 우리 인사청문 의원들이 6명입니다. 국회 교육이 다 이게 뭐야? 예. 뭐야? 다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그 취지라는 자체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늘 인적 쇄신을 주장했잖아요. 예. 우리 당이 지금 비판받는 것은 사실 인적 쇄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도 치고 이런 와중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도 2명을 지목했었죠. 예. 지목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이 정확하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4명을 이제 이렇게 지목하는데 일단은 그런 모습들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또 처음에 혁신위원장 시작하실 때는 인적 쇄신에 대한 칼을 우리 당원들이 준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랬죠. 그 혁신위원장 시작할 때는 그래 말씀하시더니 왜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이 칼이 그냥 완전 어마어마한 칼을 네. 휘두르면서 이렇게 하시는지에 실명을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게 좀 당황스럽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일정 부분 인적 쇄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거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네. 말씀드린 대로 좀 이게 너무 좀 지나친 방법 또는 좀 우리가 당황스러운 방법 또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 물론 의견차는 많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놀랄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좀 예를 들면 물론 뭐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계몽령을 주장한 형태의 분들입니다. 뭐 최근에 또 전원길 강사와 함께 뭐 토론회 같은 거 그게 좀 연 분도 컸죠. 있고. 예.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친윤계로 불리고 있고 또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부분에 좀 참여한다든지 이런 동조를 한 건 맞지만 네. 뭐 전면에 나섰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좀 다르잖아요. 예. 항상 이름이 거론되는 분 아니었어요. 네. 그분이 또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원내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같이 넣어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같이 이래 넣어버리는 것이 제일 좀 이게 과연 기준에 맞느냐는 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소식이었다. 당황스러운 예, 소식이었다. 그리고,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예. 지금 의원들 반응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희생이 두렵지 않다. 혁신위로 나를 불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청문회 중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에 대한 약간 불편함 같은데 거취를 표명할 것은 이제 국민의힘 그 4명이 아니라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반응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본인들은 발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분이 그 토론회를 주최를 하시는 바람에 이게 약간 다 벌어진 일 같거든요.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 행사에 가시는 바람에 여기 들어간 것 같은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내가 그런 행사를 하고 또 그런 발언들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거취를 표명해라 할 정도의 이런 뭐 깨자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들의 지금 발언이나 행동이 국민들이나 보수 또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겸하게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장이 우리 당이 가야 될 방향과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극단적인 상황인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의 행동이 우리 당이 가야 될 미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런 자신의 그런 어떤 모습이나 자신의 비판받는 데 대해서도 겸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윤상현,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뭐 토론회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는 글도 올렸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름을 걸고 나와서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좀 하셨어요. 이거는 좀 어떤 의미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우리 당이 지금 아직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서 완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문제잖아요.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 절연을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할 때 이유 중에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선관위까지 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이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계엄에 하나 이유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 새로 변명을 만들어낸 건지는 몰라도 일단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군인이 투입됐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제기한 그런 내용들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전투표 같은 걸 하더라도 한 번씩 그런 그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래 관리가 좀 부실했다는 이런 것. 예. 그런 부분들은요. 부정선거 자체를 우리가 의심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관리에서의 약간 어떤 소홀한 부분이라든지 실수나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봐야지. 네. 그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극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정선거를 해버리면 네. 우리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앞으로 선거를 할 수 있나요? 이런 네. 생각들을 자꾸 주입하다 보면, 망상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는 특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증거가 없고 신뢰된 그런 어떤 부분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그건 우리 자신을 자꾸 지금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또 반론하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이나 그 다음에 바로 있었던 3개월로 있었던 지선에서 지방선거. 네. 국민의힘이 이긴 거는 뭐냐? 그건 부정선거가 뭐냐? 이랬을 때 예. 명쾌한 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망상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계속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래로 못 나가는 하나의 이유다. 그래서 그런 음모론을 펼치지 말고 예. 미래로 나가야 되고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말을 하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네. 그게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 건가요? 전당대회에 대한 표현은 전혀 안 하시고요. 예.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대표하고는 소통을 자주 하는데 네. 여전히 지금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안개속입니다. 안개속? 예, 그 우리 여러 의원들이나 나와서 네. 표현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개속이고요. 또 지금 상황들이 너무 좀 혁신위가 또 나오면서 이 혁신위가 지금 일을 벌리고 있어요. 예. 너무나 큰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혁신위를 보면은 뭐 친윤계만 겨냥했다기보다는 예. 어제 뭐 언더 73, 뭐 예. 언더 찐윤을 같이 얘기한다거나 예. 뭐 당원 게시판 논란도 같이 얘기한다거나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시절의 어떤 일까지도 좀 문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친한계도 문제고.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예. 이걸 자꾸 양비론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그죠? 네. 지금 말하는 우리 국민의힘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하지 않았나요? 예. 그리고 후보 강제교체 사태가 났을 때 네. 우리 당에 엄청난 비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한동훈 전 대표를 이긴 단일화 8위를 했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라는 의원들은요. 이 후보 강제교체 사태가 잘못됐다는 성명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네. 저희가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 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할 때 가서 막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개파라는 걸로 딱 몰아놔가지고 친윤계와 친한계란 양비론을 만들어서 네. 다 책임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예. 정말 한번 분명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친한계라고 말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행적이 어땠는지를. 네. 저희는 정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랬고 예. 바로 가기를 바라는 세신을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아세우고 그 다음에 분열 조장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자, 단계도 한번 보십시오. 단계라는 사건이 당원 게시판 사건이 그 당시 네. 때 계엄, 탄핵, 후보 강제교체, 대선 패배 이런 일들과 겨룰 정도의 사안인가요? 이거는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네. 그건 논쟁으로 끝났어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원 게시판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당원 게시판의 기본은요. 익명입니다. 예. 익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당원 게시판을 쓸 이유가 없어요. 거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난도 너무 많았어요. 누가 쓰든 그걸 어떻게 밝혀냅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밝혀야 된다. 거기 필요 없다는 걸로 논쟁하다 끝난 사안을 너무 큰 계엄, 사안들과 탄핵, 같이 후보 강제교체, 뭐 대선 예. 패배와 넣어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한동훈은 다 잘한 게 아니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이고요. 자, 언더 73. 언더 73에 저희 친한계 의원이 들어있습니까? 친윤계라는 거는 다 친윤계 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 예. 거기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아니, 현역 의원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의총안을 할 때 개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언더 73에 의원이 없는, 현역 의원이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현역 의원도 아예 없이 그냥 그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친윤계라는 그 명백한 의원들이 뭉쳐져 있는 것과 같이 놔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그건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윤핵석 위원장의 혁신의 방향이나 취지는 알겠지만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달라는 뜻입니다. 예. 예. 너무 이제 전선을 많이 모두의 벌리지 책임이라는 말고. 식으로 엉뚱물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잘못한 사람을 그 바로 해야 된다고 한 사람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똑같이 분열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표현해버리면 예. 누가 당의 쇄신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길들여 왔잖아요, 우리 당이. 네. 아까 안개성 얘기를 하셔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고 예, 싶은데 예. 그럼 그 안개가 좀 거치려면은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는 지금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를 지금 8월 말까지 하겠다고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예. 지금 혁신위가 이렇게 크게 등장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특검 정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이 네.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 축제의 장이 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새 출발을 알려야 되는 이 전당대회를 한 게 맞느냐. 시기가, 지금은 네. 모든 걸 하더라도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당의 현실에서 예. 우리 안에서 치열한 이런 논쟁이 있고 좀 분열이 있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일단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겨 나가면서 네. 이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와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8월에 하겠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다가 이 전당대회 의미나 그죠?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네. 국민의 관심 밖에 나버리면 그래서 이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늦춰야 된다라고 예, 보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예요?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걸 갖다 8월 말로 강행해야 될 이유는 또 무엇이냐? 예. 그럼 8월 말까지 강행하다 보면 혁신위는 뭐가 되는 것이고 윤희석 위원장 혁신위장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이 다시 한번 더 고민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먼저 정리가 되고 8월 말에 너무 이제 집착하지 말고 좀 더 늦어져도 상관없다. 그것도 우리가 고민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뭐 맞다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네. 안들이 나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국 국민의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